질문들이 좀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배치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전 여자친구 때문에 못 갑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님이 지방생활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답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질문을 떠봐요.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입사가 결정된 다음에 그쪽에 배치했을 때 그때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 물론 이 부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직장인이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어느 쪽에 지원했지만 그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27번 질문, 여기서 많이 말립니다. 여러분들 얘기대로. 지원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일하게 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회계 분야 지원하는데 기획부서에 배치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실제로 제가 그 사례를 경험했던 건데, 가십시오. 전화가 왔대요. 합격은 했는데 기획부서에서 일할 것 같은데 의학이 있으니까 가야지. 왜 회계 분야만 고집하냐고. 직장 생활의 직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면 주어진 직무 엄청 노력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주도할 수 있어요. 이 직무가 세세하게 나눠져서 그 부분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된 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감안해서 구직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근데 27번 질문에서 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왜? 특히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썼던 분, 소속 기간이 자주 바뀌었던 분들은 이거는 압박으로 작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성우 씨는 뭐 다 잘한다고 그러네. 어떤 개인적인 목표가 없네. 주어진 대로 하겠다고. 어떤 회사에서 더 심하게 30년 이상을 근무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이렇게 압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과 2년 전에 제가 뭐 대기업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간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가 지원한 분야는 어떤 분야지만 회사에서 배치된 그 부서에 가서도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다닐 것인가 아까 했던 희망연봉은 회사 내규가 가장 좋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절대 안 묻죠. 회사 내규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끝까지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12 곱하기 월급액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25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3천만 원이고 20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2,400만 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정선을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 정도 금액이면 왜 그 금액이죠?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면 저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자료로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무 작으면 한선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한선을 두고 이게 목표가 상향된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직 활동에 있어서는 한선을 두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야 선택이 많아져요. 연봉과 일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우문이죠, 우문. 일이라고 거의 다 얘기할 거고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 언제나 힘들었죠, 여러분? 여러분 실수한 경험보다는 정말 힘들었던 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힘들었던 경험은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보람, 이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붕대를 감고 6개월 동안 생각을 했어요. 풀었을 때 성취감이나 보람이 있나요? 아니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골라 이것을 이겨냈을 때 그것은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중에도 이 질문이 나오겠는데
힘들었던 경험은 보람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억울했던 경험 밑에 나오죠. 억울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보다 억울했던 경험. 야, 이건 시사 문제하고 좀 가깝습니다. 사회적 재난이 막 발생되거나 했을 때 사회가 어두워지죠. 또 어떤 사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이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억울했던 경험은 뭡니까? 자, 억울했던 경험은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이런 질문 받았는데 어떤 질문이? 억울했던 경험. 그런 질문도 해요? 처음이네. 난생 처음이네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실시간 답변이 가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솔직히 제가 답변이 좀 어렵네요.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고객께서 주문한 것을 정확히 서빙을 했는데 시킨 적 없다고 잡아 때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억울했다. 그건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잘못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좋고, 3자를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사례도 그렇게 도출하는 게 필요하죠.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서빙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옆에 있는 동료가 주문을 받고 그것을 정확하게 서빙을 했는데 고객께서 시킨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그런 환경, 또 친구의 난감한 그런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실수는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의 실수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자, 여러분들 면접에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면서 나의 스크립트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험 답안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오시면 됩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정말 창조에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질문. 아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고 싶은 것,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이 질문을 했는데 아까 그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자주 만나야 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전화번호 학습 계획서에 보면 나오죠. 문자 주시고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습 반드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